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다음 주 30, 31일 상해에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라이트하이즈하고 머니슨이 29일 날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중공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중공이 네 가지 점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계산 착오. 그래서 그 중공의 계산 착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반격해 나갈지 이런 거 검토하면서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그 라이트하이스하고 모니슨 이 협상 대표단에게 트럼프가 평소와는 다른 말을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ey are going to make a deal. 쟤들이 딜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Maybe they will. Maybe they won't. 어쩌면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가 일어나든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2,500불에 대해서 25% 관세 수입 최대 한 600억 불 이상 달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명확하게 중공은 간절하게 딜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관세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해지고 쟤들은 약해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공에 있는 기업들이 관세가 없는 곳으로 피난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딜을 중공이 원하는 이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I don't know if they are going to make a deal. 쟤들이 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의 말이 달라진 거는 중공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과의 우정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He is for China, I am for America. 시진핑은 중공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백악관 오블 오피스에서 기자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공이 2020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협상안에 사인을 안 하고 질질 끄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 같다. 나랑 협상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누군가와 협상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중공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트럼프보다 어떤 다른 멍청이랑 협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이터 기사. 트럼프의 이러한 인식과 말의 변화는 지난주 제가 올려드렸던 그 미중 협상 게임 즐겨보자 하는 거기서 분석한 맥락과 거의 지금 일치를 합니다. 부록에 이 영상을 링크를 걸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중공은 5월 그 워싱턴 파탄 이후에 말과 태도가 매우 거칠어지고 노골적으로 협상 전술을 지금 사용을 해 왔습니다. 우선 미국이 딜을 가지려면은 2,500불에 대한 25% 관세 모두 없던 걸로 하고 화웨이 제재 철회하고 지금 그 미국이 무역 적자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건을 좀 많이 사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너무 많으니까 그거 좀 깎아주고 합의문에 상호 존중, 평등 원칙, 주권 존중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 핵심 이익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러고 있죠. 이걸 지금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중공이. 그러면서 우리랑 딜을 할지 말지 이제는 트럼프가 결정할 때다. 지금 그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양보 안 하면 즉 중공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협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게 배드 딜만 가능한 셈입니다. 트럼프가 받을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공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 내가 추가 관세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트윗을 했죠.
아, 그렇게 하면 딜은 없다. 그리고 바로 받아쳐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매우 중공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아주 하수 중에서도 꼴통 하수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트럼프랑 딜 안 할 거라는 중공 자신의 숨은 카드를 무의식 중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덩신 아닙니까? 이거 뭐 협상 하수입니다, 이거. 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교도통신이나 이런 데서 결국 재선에 묶인 트럼프가 미 중공과의 협상에서 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협상은 중공이 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미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공은 재선에 묶인 트럼프가 딜을 간절히 원할 것이고 더 이상 확전을 못할 거다. 즉 3,250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매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내년 11월까지 기껏 해봤자 1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버틸 수 있다. 민주당에서 누가 되든 트럼프보다는 협상이 쉬울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뉴 롱 마치, 즉 새로운 대장정 떠난다. 이렇게 시진핑 쇼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앞으로 15개월 동안 이 트럼프 공세를 막으면서 버티기 전술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파를 하고 이를 지금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저께 금요일 한 말이 바로 공식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커들로, 이 사람이 트럼프의 최고위급 경제책사 아니겠습니까? 최고위급 안보 책사는 존 볼턴이고요. 어제 CNBC 인터뷰하면서 상하이 회담에서 큰 기대 않는다, 그랜드 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트럼프와 참모들 간에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는 반증입니다. 논의한 게 당연할 것이고요. 자, 이제 트럼프는 상대방의 패를 다 알았습니다. 중공이 멍청하게도 패를 까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던질 카드, 그 카드의 전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연율 2.1% 성장, 이거 사실 매우 좋은 값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1분기 3.1%보다는 슬로우 다운 됐지만 5월까지만 해도 1.4% 예상치입니다. 표 보시면 트럼프 들어와서 경제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물가, 완전 고용 수준, 꾸준한 임금 상승, GDP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매우 강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매우 기대 이상으로 선방을 한 거죠. 수출과 기업 투자는 이제 약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이게 본격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투자 증가 요인이고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수출 하반기 이후에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미국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글로벌 화폐 전쟁의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전쟁은 이거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폐 전쟁 영상에서 내린 결론대로 장기적으로 또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결론이라는 것은 화폐 전쟁이 종결되는 그 시점, 그 경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상대적인 달러 약세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당연하겠죠. 이거는 투자가 늘고 제조업 살아나는 그런 추세가 가속이 되면은 세일 혁명, 그러니까 투자가 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 이런 추세가 왜 가속되는가 하면 세일 혁명을 선두로 이 에너지 산업 초호황이 계속되고요. 지금 제가 전번에 한번 유가 전망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송유관 건설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기름 파내는 거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싣고 보낼 송유관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송유관 공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엄청 진행 중인데 이게 완공이 되면은 지금도 미국 그 원유 수출량이 세계 넘버원인데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원유 수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래도 미국은 수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G,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상승세 저는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공과의 무역 전쟁 합의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공의 그 종합 주가 지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미국은 무역 전쟁과 무관하게 경제에 번성하고 있고요. 중공은 무역 전쟁의 상처를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네. 요컨대 관세부가 1년을 결산을 해보면 미국은 더 좋아졌고요. 중공은 죽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점은 트럼프가 수시로 트윗으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과 일치합니다. 관세를 피해서 중공을 떠난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가고 있다는 트럼프 말을 뒷받침하는 표 한번 보십시오. 금년 들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매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3,250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세를 추가로 날리면 기업들의 중공 탈출을 더 가속되겠죠. 물론 추가 관세 연기와 또 농산물 구매를 딜할 가능성은 있겠는데 이런 스몰 딜을 할 가능성 완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낮다고 봅니다. 트럼프 스타일 꾸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3,250불에 대한 관세를 날린 후에도 관세 카드가 완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점 두 개, 하나 위안 환율 조작 여부하고 또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미 위안 환율 대략 10% 정도 올라 있습니다. IMF도 달러가 6 내지 12% 고평가되었다고 이제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확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통화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로 기존의 관세 25%에 더하여 10%까지 추가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10% 추가하는 것과 동일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불법 보조금 상계관세 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상계관세율은 보조금 액수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이 되겠죠. 미국은 이 보조금 관련 WTO 규정 개정하는 절차를 일본, EU 등과 추진 중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트럼프가 다시 노골적으로 중공이나 멕시코나 터키나 한국 등을 지목하면서 부자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WTO 저거 완전히 망가졌다, 고장났다, 브로큰. 예? 그러니까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지금부터 90일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예 그 후에 90일까지 계획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들 국가들 개도국 취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공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중공이 개도국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중공이 개도국 특혜 받으면 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트럼프 주장입니다. 중공보다 더 가난한 국가들 개도국 지위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협상 잘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들로는 달러 약세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 말을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개입 안 한다고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개입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 화폐전쟁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핫커런시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중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위안 환율 조작하지 말라, 즉 인위적으로 위안 환율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로 경고만 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환율이 자꾸 오르면 통화보조금 상계관세 날려버리고요. 그래도 자꾸 오르면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 팔고 위안 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내리고 위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공도 위안 팔고 달러 사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핫 커런시 워의 진행 모습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중공이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위안 환율 자꾸 오른다 이런 게 이제 이것이 전제가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중공 당국도 위안 환율 오르는 거 싫을 겁니다. 아마 그건 저는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망해가는 그런 코스니까요. 그게 경제가 망해가기 위한 정석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막으려면은 앞으로 중공 경제는 점점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중공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은 자꾸 줄고요. 달러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위안 환율이. 그러면 그걸 오르지 올라가면은 미국한테 쳐맞으니까 그게 겁이 나서 환율을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달러 공급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러 공급은 무슨 수로 늘립니까? 그죠? 미국 국채 팔아서 판 그 달러를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이 미국 국채를 조금씩 야금야금 달러 필요할 때마다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중공의 전략은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이건 멍청한 짓으로 평가됩니다. 자기의 전략을 왜 노출을 합니까? 트럼프가 위와 같이 인식하는 한 화웨이 제재 완화건도 물 건너가고, 오히려 화웨이가 북공의 3G 통신망 구축 유지를 그러니까 8년간이나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공 제재 위반한 화웨이 이거 추가로 강하게 제재할 가능성만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공의 4가지 착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트럼프가 아무 딜이라도 원할 것으로 이거 가정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착오입니다. 트럼프는 굿딜 아니면 노딜을 선택하지 결코 배드딜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점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굿딜 해도 좋고 노딜도 좋다는 트럼프의 말에 진지하게 고려 못한 거, 이게 지금 실수입니다. 2. 트럼프가 확전하지 못할 것이고 또 추가 관세 날리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한 거, 이거 분명히 착오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추가 관세 날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착오는요, 트럼프가 재선에서 질 가능성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트럼프 저는 이길 거로 봅니다. 예. 아직 뭐 본격 시작도 안 했는데, 민주당 후보도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 경제가 저렇게 좋은데 나머지 뭐 잘하고 있잖아요. 예? 불법 이민자 처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결국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말이죠, 지금 적절하게 트럼프와 합의를 해주고 하고, 그게 결국 싸게 막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기면 그때 다시 협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번째 차고, 설사 민주당이 이긴다 해도 중공이나 북공 관련해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공화나 민주 일치해서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 정권이 지금의 트럼프보다 더 유리할지 이거 장담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 착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중공이 달리 행동하지 않는 한 무역 협상에서 딜은 없을 가능성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저는 원래부터 딜 아마 없을 거라고 이런 어떤 입장을 기본적으로 저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추가 공세 개시할지 여부입니다. 가을 이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